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그래도 상승하기에 좀 유리한 쪽의 업종은 뭘지, 그리고 관심 종목을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반등이 어제는 보였고, 하지만 좀 이르다는 어떠한 좀 느낌이 있지만,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빼고 그냥 지수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방향에 따라서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이야기였고,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코스피의 어떤 목표치도 한 2350에서 뭐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PBR과 포워드 PER과 확정치 1년의 PBR로 확인해 봐도 목표 주가는 2300 언저리가 될 것인데요. 일단 이러한 어떠한 이야기와, 그리고 한국의 OECD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이런 부분들로서 조금 더 확신을 가져볼까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우리의 코스피가 만약에 이런 상방을 가리킨다면, 사실 이것은 소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혹시 조금 기대를 가져본다면 상승할 업종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리고 종목도 하나 좀 이야기해 볼 텐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좀 있죠. 뭐냐면, 제가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의 강도가 확실히 좀 강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강한 모습이 좀 있는데요. 사실 지금부터는 강도보다는 방향성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오전 시황의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가 현재 이런 모습이죠. 요렇게 왔다가 뭐 요 정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요런 모습이란 말이죠. 완전히 조금 그렇게 하락하지 않고 방향이 좀 위로 틀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코스닥과 코스피가 좀 방향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가? 혹시 최근에 제약바이오들이 좀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된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수급의 어떤 수급이 아니라 이 지수의 약간의 방향성이 약간 틀어지는 이 부분은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기점으로 좀 해소되는 것 아닌가라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 혹은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서 이쪽이 좀 괜찮은 것 아니냐. 그리고 현재까지 수급도 이쪽 강도 역시도 이쪽이 좀 강한데 이쪽 위주로 좀 보자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공감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은 약간의 시차가 있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그때마다 어떤 강도가 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강도가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것이죠. 코스피는 떨어지는데 코스닥은 계속 간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시장이 상승으로 향한다면 코스닥이 갈 때 코스피는 아래로 하락하고 있다가 이렇게 키를 맞출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때는 올랐던 애는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장이 하락으로 간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이미 하락하고 있었지만 코스닥이 상승하고 있었다면
이 코스닥은 더 빨리 하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코스닥은 가고 있고 코스피는 약간 꺾여 있지만 이것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이제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고 있고, 코스닥이 현재는 수급이 좋고 좀 강하다고 완전히 코스피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과 코스피의 어떤 이 강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방향성이 지수가 상승으로 갈 것인지 하락으로 갈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강도보다는 지수의 방향성에 계속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업종이 좀 좋을까라는 이야기 중에서 저 역시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요, 방송을. 작년에 아마 올해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이 좀 더 좀 탄력이 가볍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유는 실적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이 더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 A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것은 분명 대형주들에게는 불리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중소형주가 유리하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피해가 좀 제한적이겠지만 그 시가총액의 어떤 무게만큼 중소형주 역시도 어떤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망치이지만 GDP 전망치가 현재가 19년인데 내년 20년에는 전망치들이 더 안 좋게 나오는 모습들이 좀 있고요. 다행히도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 시장이 GDP가 조금은 덜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핵심인 선진국의 GDP가 내년에도 안 좋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절대적으로 계속 상승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특히 G7 안에서 독일의 어떤 GDP가 가장 조금 힘이 없이 좀 나오는데요. 내년에도 그렇고 예측이지만 이것은 좋지 않다라는 어떤 시그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달러화의 지수에서 봤을 때 유럽 쪽의 어떤 그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쪽 유럽 쪽의 비중이 많은 쪽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달러의 강세는 우리 시장에 역시도 대형주에는 좋지 않은 이슈가 있습니다. 달러의 강세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상승으로 쭉쭉 뻗어나기도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하방에는 빠지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데 역시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다만 좀 기대되는 것들은 선행지수들이 다 같이 좀 이제 반등이 뭐 한두어 달 있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 지수가 상승의 어떠한 1차적인 어떤 지수가 상승을 했고 잠깐 쉬는 부분이 있었고 다시 재차 상승을 코스닥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 반등이 나온 듯 하는데 아직은 뭔가 확실하게 눈에 띌 정도의 무언가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로 좀 보면 약간의 다른 모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보다도 코스피 레버리지는 약간의 기대감이 조금 반영된 듯한 이런 모습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사실 이것이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일단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생각하는 업종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쪽은 일단 최근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어떤 협상에 대한 이슈들이 뉴스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많이 없어졌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약간 우리가 너무 뉴스에 조금 놀아나는 것 아닌가? 라고 할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 뉴스가 사라졌지? 이 이야기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확실히 많이 들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튼 그거죠. 그 정치 관련한 이런 이슈나 어떤 일회성 기사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악덕 사장 이야기 이런 것이죠. 어떠한 기업에 악덕 사장이 있고 이 밑에 이제 뭐 직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직원 중에 한 명이 전 직원한테 이야기합니다. 급여를 한 10% 삭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뭐 어떤 항의나 어떠한 뭐 이유의 설명을 해야 된다는지 뭐 어떠한 무언가의 저항이 있겠죠. 이유 없이 이렇게 10%를 급여를 깎는다면 그랬을 때 만약에 직원들이 수긍하면 깎는 것이고요. 깎는 것이고 수긍하지 않고 만약에 반발을 하면 근데 그 반발을 여기 있는 핵심 직원들이 커버하지 못하면 그때 악덕 사장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어, 어, 뭐 회사가 어려운 거 이제 다들 아시지 않느냐. 그렇지만 뭐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급여를 깎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오히려 이 사장이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없었던 일인데 지금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냐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당선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중국 때문에 미국이 일자리가 줄어든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사생결단을 내서 중국과 정말 어떤 뭐 끝장을 내더라도 미국이 1등이 되는 어떤 그런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그냥 없던 어떠한 이야기를 조금 있던 이야기 없던 이야기 아무튼 무언가를 좀 과장해서 이렇게 좀 확 불을 지펴놓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이 그 불을 지펴놓고 나서 이제 합의를 하겠다라고 또 뉴스를 내요. 만들고 합의하고 그리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 버리고 이게 만약에 정치이고 이것에 흔들리는 기사의 어떠한 이 호흡들이 사실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좀 불편한 이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이러한 시장 환경 안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어떤 모멘텀이 있을 만한 혹은 실적이 괜찮은 쪽을 좀 보면 일단은 실적 이야기를 하면 2차 전지는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빠질 수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보면 미디어도 괜찮았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엔터 관련한 주식들은 좀 당분간 시끄러울 것 같아요. 비록 이것이 어떤 없는 실적과 무관한 어떤 이슈가 될지언정 일단은 잠잠해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는 미디어 업종을 보는 쪽에는 상당히 주목해야 돼요. 콘텐츠 수요가 계속 느는 것들은
왜냐면 그것들이 또 다시 중국으로 중화권으로도 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중국 이야기 나왔으니까 중국 소비주도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핵심은 협상에 관련한 어떤 기대감이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어떤 감세 정책이라든지 소비 부양책 이런 부분 역시도 최근에 중국 지수가 상해종합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은 준비를 좀 많은 종목들 좀 보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OLED 장비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축으로 돼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사실 이전부터도 있었겠지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OLED 장비 쪽에서 특히 장비와 혹은 소재주 쪽 양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특히 저는 그쪽에서도 헬스케어를 조금 중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헬스케어. 이것이 3월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죠. 3월에서 4월에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미국 암 학회도 있고, 그리고 4월에 어떤 정부의 바이오 헬스의 어떤 중장기 전략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헬스케어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삼청당 제약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 이렇게 길게 보면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하는 동안에 어떤 일부 저점과 고점 혹은 아주 중요한 라인들을 깨지 않았고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이제부터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매물대가 없고 이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들의 어떤 꾸준한 매수이고 그러니까 실적과 수급이 좋고 이 사업의 내용이 훌륭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소개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한번 제가 카페에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뭐 아실 건데요. 제가 이제 썼던 거를 한번 참고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요 날짜는 뭐 좀 지난 날짜니까 작년 9월 달에 거니까요. 그 당시 때의 내용이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보면 일단은 시장에서 예측하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진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판매 계약이 확정된 상태에서 임상이 마무리되면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매출이 담보된 이러한 회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시장은 2020년도까지의 어떠한 실적을 주가에 반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굉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증감률, EPS 증감률이 올해 50%, 내년은 200% 증가하는 것. ROE가 11에서 그러니까 ROE가 이렇게 잔잔했을 때 횡보를 했었고요. 주가가 ROE가 15, 34까지 올라갑니다. 내년에. 이거가 사실은 엄청난 수치인 거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내용도 훌륭하지만 단적으로 이런 겁니다. 작년 776원이었던 EPS가 2020년도에 3,500원까지 5배 정도 EPS가 증가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뭐 그렇다고 주가가 5배를 오를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 썼던 이야기는 장기 투자에도 매우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은 이 회사의 그 안가육 제네릭 즉 저만제는 미국에서 출시된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장 역시도 보톡스 시장보다도 2배 이상 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첨부했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인데요. 같은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얘는 너무 좀 작은 거 아니, 같은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만약에, 800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때 한미약품이 시총이 5조가 갔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800억대의 영업이익을 찍었을 때 한 2조 8천억은 갔고, 대웅제약은 그거에 반도 안 됐을 때 2조가 넘어갔었거든요, 시총이. 근데 이 회사는, 만약에 800억 정도까지,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실적이 진행된다면, 지금 현재는 1조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시총이. 저는 적어도 이 언저리는 갈 수 있는 회사이지 않을까. 다만 기간은 한 1, 2년 정도를 봐야 되겠고, 그런 생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청당제약이라는 회사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내용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회사 내용은 회사 내용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뭐냐면, 임상이 마무리되면 바로 매출과 연결되는. 왜냐면 이미 계약을 해버렸고, 그 계약에 따른 그 매출의 이 나누는 금액 역시도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차트도 새로운 신고가가 나왔고, 실적과 수급 모두 괜찮은, 이런 종목이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그래서 좀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이 종목은, 이제부터는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고요. 눌렸을 때 매매가 좋아 보여요. 이런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일 때는, 만약에 상승 추세로 주가가 갈 때는 눌렸을 때 매매가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하락할 때는 눌려도 매매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로 시장까지 전부 다 상승으로 돌아서면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든 어디서 매수하든 괜찮겠죠. 분할로만 매수한다면. 그래서 그럼에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삼청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오늘 첫 신고가여서 어떠한 테스트 기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테스트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 기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눌리면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가 적립식으로 매매하는 거 역시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짧게 마디를 매매하는 스윙 매매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이러한 종목 어떤 모멘텀과 이런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삼청당제약은 좀 오랫동안 좀 째려봤던 종목이긴 합니다. 오랫동안 째려봤고요. 오랫동안 째려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커질 때는 변동성을 수반합니다. 보통 수반하고요. 혹시 지금 이 상단을 돌파한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이라면, 과거에 이런 모습이라면 너무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주식 비중이 조금 차 있긴 한데요. 이 종목이 이걸 안 가지고 있는 회원분들은 눌렸을 때 매매하시고, 저희도 종목 중에 일부를 약한 종목을 매도를 하든 혹은 이익 실현해야 할 종목을 이익 실현해서 삼청당제약이 좋은 자리가 나오면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고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뭐라고 할까요? 오늘 한 회원과 통화하면서 느꼈던 내용인데, 꽤 많은 돈이 이제 손실이 난 부분입니다. 6억에서 한 1억 정도로
돈이 줄었고, 그래서 줄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에게 노크를 했고, 그래서 이제 회원이 됐고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다시 원상복귀 해보자라고 이제 화이팅을 하긴 했는데요. 6억에서 1억이 될 때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저는 한 두어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 추천해 주는 것,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 일단은 누군가 추천을 했다면 실적은 적어도 한 번은 보자. 실적에 빨간 게 떠 있으면 일단은 조금 꺼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고 이런 거는 아주 선수들의 영역인 것이고요. 사실은 선수일수록 사실은 그런 호재에 민감하지 않고요. 실적에 민감하겠죠. 그래서 실적을 꼭 보자라는 것. 그리고 이분은 그 추천한 사람이 그랬대요. 신용을 쓰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신용을 쓰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자만도 뭐 꽤 많은 비용을 냈기 때문에 신용을 쓰면 안 됩니다. 신용을 쓰지 마시고, 그리고 실적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초보자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큰 금액을 하지 마시고 꼭 소액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을 공부하면서 트레이딩 연습하면서 한 번 더 의심해보고, 그 다음에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적어도 1년 이상 했을 때 벌진 못해도 손해는 없을 정도가 됐을 때 비중을 조금 늘려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회원과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해당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4년, 5년씩 다 적자인 회사들 알죠? 어떤 내용인지. 흔히 단기 테마주들 추천할 때 이야기 나오잖아요. 일단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관심 없어 하는 회사. 근데 최근에는 어떤 종목을 추천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엔코, 그리고 오픈베이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형적인 단기 투자자들이 이제 매매하는 그런 종목들 를 또 추천하더라는 거예요. 뭐 뉴프라이드도 추천하고 네이처셀도 또 추천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은 주식이 많은데 그 많은 좋은 주식 안에서도 트레이딩이 어려운데 왜 잡주들만 골라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추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 나서 오르면 영웅인 것이고요. 떨어지면 홀딩입니다. 끝까지. 이런 매매는 주식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매우 위험한 매매이고, 주식시장에는 누군가가 선의로 이렇게 무언가를 베풀지 않습니다. 베풀지 않고 항상 의심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의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도 참고인 거고 한 번 더 검증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해서 죄송하고요. 내일은 조금 더 일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